자, 이제 최마의 뒤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현지 시각 라이브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라스베가스 CEO의 두 분 소개해야죠 참. 네, 알파경제 김종영 이사, 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CES 2016의 이제 기조 연설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내용들이 쭉 지금 나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눈에 들어오긴 좀 어려운데. 자, 결국에는 피지컬 AI 이렇게 정의되는 것 같아요. 물리적 AI죠. AI가 이제 브레인, 두뇌의 기능에서 뭐 추론, 생성, 추론, 뭐 학습,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입니다만 몸통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보틱스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여기 또 로봇 택시나 자율주행도 오늘 껴들었는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이 사실 현대차가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현대차 언급이 없이 메르세데스 벤츠 뭐 하고 한다고 하네요 또. 현대차 시막 매물 그래서 나온 건가? 자, 김종영 이사가 보시는 이 CES 2016 개괄적인 내용들을 뭐 아시는 거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 뭐 젠슨왕의 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결국 다 엔비디아로 통한다. 모든 길은 엔비디아로 통한다로 말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지만 케이던스하고 시놉시스라고 하는 소위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통해서 그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IP를 그들이 설계해서 만들어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에 엄청나게 쓸 수 있고 쿠다엑스 플랫폼이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르세데스 벤츠와 더불어 자율주행 얘기, 뭐 택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는 루빈이 나오고 루빈에 대한 그 장황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결국 자기 제품 설명으로 끝을 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걸로 어떤 식으로 이제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장은 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뭐 당장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험한다는 거니까 벌써 300만 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모으고 있는 테슬라와 언제 따라잡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실제로 이번에 발표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 엔비디아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거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유가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서 엔비디아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바를 충분히 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게 나왔지만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 개 의미 있는 숫자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로봇 3만 대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로봇에 대해서 뭐 이게 대단하다 아니다는 뭐 각자 판단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로봇이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양산 타입을 소개해주는 형태의 그런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그 흐름을 보여주었으니까 뭐 세상에서 가장 싼 로봇주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도 뭐 당장 수익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양산 시점이라든지 얘기했던 로봇 파운드리의 수준은 정말로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물음은 앞으로 뭐 계속 던져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론은 저는 뭐 현대차는 여전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결론이지만 네.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만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약간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저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의 수준? 그렇다고 뭐 실망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와, 환호도 아닌 것 같고 그 중간 어디쯤인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국내 기업들이 또 중요하죠.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 또 뭐 CES에서 지금 뭐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포인트 포착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현대차 이외에? 뭐 사실 이제 앞서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 좀 더 부연을 하자면은 뭐 루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HBM4를 쓴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HBM4에 대한 어떤 그 상용화가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가장 좀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HBM3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얼마나 점유할 것인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HBM4 시장부터는 아마도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아마 전략을 쓸 것이고
시장에서 그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 정말로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감안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HBM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자율주행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제 뭐 지금 젠슨 CEO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미국은 1분기, 유럽 2분기, 아시아 3, 4분기 예정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의외로 그 엔비디아가 지금 자율주행을 뭐 벤스랑 해가지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특히 뭐 ADAS 프로세서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35%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 시장에서 퀄컴, 모빌아이, 엔비디아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 이미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자율주행 플랫폼을 뭐 도요타도 여기 이걸 활용하고 있고 벤츠도 그렇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은 자 지금 이제 앞에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그야말로 그런 어떤 자신감의 이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이제 얼마나 이것이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뭐 웨이모라든가 기술을 얼마나 빨리 따라붙지는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엔비디아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들을 자신 있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이제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틀라스의 어떤 네네. 이제 이번 그 신모델은 대량 양산이 가능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거고 결국 이제 이미 그 현대차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AI 로보틱스를 실험실이 아니고 이제 산업하고 일상에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주목하는 쪽은 역시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게 결국은 이게 사실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자, 이 로봇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은 지금 현대차는 이 부분을 좀 이제 많이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 대체에 대한 저항을 좀 최소화하겠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고 제가 현대차의 이번 로봇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SDF입니다. SDF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개발할 건지 실험실에서 개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장의 현업에서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그러니까 데이터라든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제조 운영을 하고 로봇이 공정에서 실제 공정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검증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개선을 하고 또 재적용을 하고 이걸 계속해서 이제 고속으로 반복을 하면서 뭔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험실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이제 수정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다면은 현대차가 독자적인 어떤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이제 확실하게 나가겠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현대차 주가는 장 초반에 3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로봇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는 이제는 뭐 단순히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AI 로보틱스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제 좀 전환하기를 이제 뭐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궁극적으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네.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그 AI 로보틱스 기반의 어떤 그 플랫폼 기업으로의 어떤 이제는 진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뭐 차 팔아가지고는 뭐 물론 차 파는 거 중요하죠. 돈 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생태계를 적응해서 혁신과 뭐 변화를 선언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아마 이번에 2026 CES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엔비디아 젠슨황 CEO에 이어서 AMD 리사수 CEO도 이제 기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또 센세이션한 게 뭐가 나올까요? 두 분 다 대만계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AMD가 그동안 잘 못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AMD의 이 칩이 퍼포먼스가 그동안 약간 떨어진다 해서 이번에 나오는 MI400은 비슷하다. 루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니까 쿠다라고 하는 완벽한 플랫폼이 있는 엔비디아와는 달리 MI300대도 그랬고 MI400대도 그랬고 그때마다 뭔가 계속 그 솔루션들을 계속 바꾸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밀어내면서 아 우리도 쓸만하다. 이것도 많이 시장 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약간 등골이 서늘하긴 하겠죠. 자신들이 아무리 우위에 있고 여전히 점유율을 유지할 것 같기는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그 점유율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독점이라는 거 없으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과연 어느 정도 자리를 뺏어올 수 있을까 정도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여기엔 또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또 인볼브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AMD가 좀 괜찮은 여러 가지 발표를 한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는 측면에서도 일단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얘기가 나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건 뭐 투자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택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각자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나무가 조금 이상하다. 나무가. 종목이 근데 어저께 이제 뭐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무슨 모습이었고 재료였나요? 스마트 글라스? 아니요 스마트 글라스는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센서 그 소위 이제 비전 센서와 관련된 비전 부분에 센서. 예, 그 TOF 센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식 같은 그런 공간 센서류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기업과 뭔가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이제 폭발했는데 네. 오늘은 또 세코닉스 같은 종목군도 움직이고 있단 세코닉스.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액추에이터를 넣을 수 있어서 이 액추에이터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자화전자도 뭐 먼저 한번 움직였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로봇 쪽에 전반적으로 종목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반대로 이제 로봇 쪽에서 액추에이터 얘기했던 종목군들은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LG전자도 액추에이터를 발표한단 말이죠. 네. 그럼 LG전자 액추에이터를 이길 만한 종목군들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필요한 지점은 아닌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또 흘러 들어가려면 카메라 센서에 뭐 오토 포커싱부터 해서 초점 맞추고 이제 멀티모달이잖아요. 결국에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얘가 뭘로 판단할 건데 보고 뭐 어떻게 보면 또 냄새나 촉감 뭐 이번에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이 핸드 촉감을 가지고 압력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그것도 내러티브죠. 서사를 다 쓰는 건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반은 맞고 반은 항상 틀리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자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CES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일반 소비 가전 쪽도 뭐 월드컵 때문에 뭐 TV 130인치 이거는 좀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분명히 스마트 글라스나 아니면은 뭐 뭔가의 하나의 또 화두를 던질 것 같긴 하거든요. 스마트 글라스는 좀 어때요,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뭔가 그 진전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보면은 이제 뭐 구글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좀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시장은 그야말로 상용화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기술적인 난제들에 대한 어떤 지금 그 장벽을 넘어선다거나 아직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는 높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앞서는 게 메타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서 나가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상용화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얼리 어답터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수요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마치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런 거예요. 굳이 그런 게 필요해?라는 아직까지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좀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스마트 글라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시장에서 몇 가지 뭐 이제 이런 뭐 관련된 테마로 이제 묶였던 것들 중에서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 있는데 상대적으로 스마트 글라스의 기술은 조금은 뒤져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기술적인 어떤 장벽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사피엔 반도체 같은 회사가 이제 항상 주목을 받던 이유가 중국 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또 장벽 아닌 장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미국 기업,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거 갖다 이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기업들이 앞서 있네? 저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해서 지금 뭔가 중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이제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원천 기술 같은 거 갖다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넘어야 되는 장벽이 아닌가. 그래서는 스마트 글라스 물론 기대감
많고 한 건 사실이지만은 당분간은 어떤 그 뉴스플로우라든가 이런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애플도 아직은 좀 조용한 편이고 뭔가 그들도 움직여서 발표들을 막 이렇게 할 거고 시장에 이제 그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김종인 사랑도 매일 보지만 삼성전자를 조금 더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게 지금은 반도체로 부응을 하고 있지만 약간 뭐 이 IM 사업부 스마트폰이나 나머지 가전은 지금 좀 어려운 건 알겠어요. 뭐 가전 교체 수요도 없고 뭐 센세이션 아까 있잖아 뭐 월드컵 한다 그래갖고 북중미 월드컵인가요? 뭐 130인치 삼성 건 아닌 것 같고 TV 교체 수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신혼 부부들이 많아갖고 뭐 냉장고를 사고 세탁기를 사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뭔가 좀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멀티적으로 우리가 좀 프리미엄을 얹어주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최종 디바이스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최종 디바이스를 삼성의 고리로 묶을 수만 있으면 웬만한 지금 디지털 기기에 하다못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하고 인베디드 반도체 정도는 다 들어가니까 시그널 정도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도 정보를 다 모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모아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가 항상 24시간 시스템이 온되어 있는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을 수만 있다면은 그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AI를 실제로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기기는 저는 스마트 글래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손에도 들지 않고 그냥 내가 바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기는 스마트 글래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중장기적으로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벌써 뭐 샤오미라든지 중국 업체들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중국의 한 업체가 이미 그 그립을 잡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쪽을 또 놓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쪽에서도 일정 부분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여지는 여러 측면에서 있지 않느냐. 애플의 그 접는 폰 폴더블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스마트 글래스 이런 쪽에서도 곧 삼성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삼성의 확장은 최종 기기, 엔드 기기 쪽에서의 확장이 AI 쪽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오늘 그 노태문 사장의 여러 가지 그 코멘트도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걸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또 촉박하네요. 항공우주도 들썩이고 뭐 사실 전력 설비 조정 이거는 앞에 다뤘기 때문에 다뤘던 거 또 다루기도 그렇고 결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2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항공우주까지 뭐 이렇게 열거를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명확하다고 봐요. 네. 결국 이제 두 가지의 포인트인데 하나는 일단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민간 사이드로 이제 완전히 이양되는 과정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간에. 네. 하지만 아직까지 올해 정도까지는 적어도 매출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정부 예산 또는 국방에서 나와요. 이건 미국은 더 할 거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보면 뭐 지금 보면은 보잉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갖다가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냥 부품단이나 소재단은 그런 것에 아직까지는 기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스페이스X의 어떤 IPO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개화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은 사실 저는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역시 이런 종목을 잡고 가는 게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더 안전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오늘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조금 네. 도드라지게 움직이고 뭐 스트랙 아이, 제노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중소형 기업들이 확 솟구치길래 CES에서 항공기부가 나왔나? 우주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김종인 회사도 결론. 네, 뭐 결론은 지금 이 로봇주들 개별주도 오른 게 꽤 많잖아요. 어제부터 약간씩 변동성을 노출하기 시작하고 오늘도 현대차 계열에서 가장 민감하게 올랐던 HL 만도 같은 거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쿨다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쿨다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현대차에 대해서는 나쁜 생각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지금 시장 대비해서도 싸고 자동차주 중에서도 싸고 로봇주로 보면 너무 싼 그런 종목이니까 현대차 정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HL만도도 일정 부분 조정을 통해서 가격 부담을 좀 덜어낸다면 현대차에 가장 많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